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총 25점이 이제 배점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가 나왔죠.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세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료일이 2020년 10월 1일 이후인 그 회원의 정보를 조회하는 4분기 만료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4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제 결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갈게요. 쿼리 디자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떠요. 뜨면 여기서는 이제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회원 테이블만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회원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회원 테이블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럼 이제 X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게 되면 속성 시트장이 떴는데 얘도 이제 닫아버릴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나타낼 거, 결과를 보니까 성명하고 전화번호, 가입일, 만료일하고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요 네 가지 일단은 먼저 추가 좀 시킬게요. 자, 일단은 성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전화번호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가입일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만료일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필드들이 쭉쭉 이제 들어가죠. 그럼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결값을 이 네 가지를 볼 거니까 이 네 가지 먼저 추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면 되겠죠. 지상 첫 번째 거 보니까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명이라는 필드가 여기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정렬하고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내림차순이라는 거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렇게 이제 설정 다 해줬죠. 제목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만료일이 2020년 10월 1일 이후인 그 회원들의 정보만 조회해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만료일이라고 했으니까 만료일이라는 필드가 여기 있고요. 이 만료일 필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 걸어주면 되겠죠. 2020년 10월 1일 이후인 데이터만 보여달라라고 조건 쓰면 되는데 조건은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칸이 너무 좁으니까 요거 열 너비 좀 조금 크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 쓰는 칸에다가 이후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2020년 10월 1일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는 앞뒤로 우리가 샵을 붙여줘야죠. 샵. 그래서 앞에다가 샵, 뺀 뒤에다가 샵이요. 이렇게만 이제 표시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시킨 거 지상도 다 처리했고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제 만료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건을 다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시켜서 이제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실행이요. 실행시킬 때 여기서 하면 되죠? 해서 실행. 자,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홍성민 데이터요. 홍성민 데이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최두석이라는 사람은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가입일 만료일이 여기 써져 있고, 최두석 거 표시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주원기 거 맞죠? 그 다음에 조창일 거 맞고, 그 다음에 조정일 거 맞고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일부만 나왔고, 전체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 개수 보니까 우리 거 27개, 문제 그림도 27개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이제 성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라라고 해서 이 순서가 지금 얘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료일 봤을 때 만료일이 10월 1일, 2020년 10월 1일 이후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다 작성했으면 이제 꺼야죠. X 버튼이요. X 버튼 눌러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고요. 문제에서 이런 정보를 조회하는 4분기 만료 조회 요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쿼리 이름을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4분기 만료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쿼리가 작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할 대상을 조회한 다음에 조회된 그 내용을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업데이트 회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생성한 다음에 실행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7점짜리죠. 7점짜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 3개 나왔고 그 다음에 결과 그림이 지금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일단은 만들기에 들어가고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뜹니다. 문제에서 이제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떴으니까 회원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서 회원 테이블을 이렇게 추가시켜주고 X 버튼 눌러서 우리 테이블 표시창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필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번호도 있고요. 성명도 있고, 과목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렇게 4개 필드가 있습니다. 이 4개 필드 먼저 추가시키자고요. 자, 일단 회원 번호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명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이요. 과목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전화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개 필드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켰고요.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추가시킨 거죠. 그때 이제 지상 첫 번째 거 보자고요. 첫 번째 지상에 보니까 전화번호 필드 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화번호 필드 값이 얘 얘기하는 거죠. 이 전화번호 필드 값이 010으로 시작되지 않거나 비어있는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할 것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만큼만 해놓고 일단 조건 같은 거 쓰지 말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여기 전화번호 보니까 02로 시작되는 것도 있고 010으로 시작되는 것도 있고요. 02도 있고 010도 있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것도 있고 010도 있고 02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쭉쭉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010으로 시작하지 않거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 010으로 시작되는 건 여기에 이제 결과로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어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사람이든 02로 시작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만 나타내라 그거잖아요. 010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다 빼라 그거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조건 한번 써볼게요. 010으로 시작되지 않거나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전화번호에 보게 되면 이제 조건 쓰는 칸이 있죠. 이 칸에다가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열의 너비 크게 해주고요. 조건 쓰는 곳에다가 010으로 시작되지 않거나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010으로 시작되는 거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like라고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서 01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010으로 시작되는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쭉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010으로 시작 안 되는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like 앞에다가 우리가 난만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난 like 010 별표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010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싹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비어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라.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도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is null이라고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지금 전화번호라는 요 필드 하나에 조건이 2개 붙은 거예요. 010으로 시작 안 되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회원 이 2개의 조건인데 중간에 않거나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해서 첫 번째 조건 여기다 썼고 그 밑에다가 또는 여기다가 이제 is null이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is null 하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010으로 시작되는 사람 싹 다 빠졌고요. 02로 시작되는 사람들만 남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업데이트 회원 조회 이 쿼리를 실행한 후에 생성된 업데이트 대상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회원번호, 성명, 과목, 전화번호하고 그렇게 제목 똑같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도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레코드 개수가 18개래요. 18개 맞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행했을 때 그 결과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쿼리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할 대상을 조회한 다음에 조회된 이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업데이트 회원 조회 쿼리를 생성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유형을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쿼리 유형 바꿀 거니까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쿼리 유형이라고 있고 우리는 테이블 만들기를 할 거니까 테이블 만들기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만들기 하고 요 대화 상자가 뜹니다. 문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생성될 테이블의 이름은 업데이트 대상 회원으로 할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업데이트하고 대상 회원하고 중간에 언더바 있죠? 요 언더바까지 우리가 테이블 이름에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업데이트 언더바 찍어주고요. 대상 회원하고 똑같이 언더바까지 다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우리 쿼리 유형이 테이블 만들기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쿼리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앞에 있는 이 실행이요. 실행을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18행을 붙여넣습니다. 왜? 우리가 데이터 조회를 했을 때 쿼리 실행했을 때 전체 레코드 개수가 18개니까 18개 행을 붙여넣습니다 라고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요. 예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업데이트 대상 회원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꺼야죠. 자,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닫았더니 쿼리 저장할래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요. 문제상에서 업데이트 회원 조회 쿼리를 생성한 다음에 실행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쿼리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쿼리 이름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언더바 찍어주고요. 회원 조회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쿼리에 업데이트 회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회원 테이블 그리고 구분 상세라는 테이블, 과목 테이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과목명별로 구분 상세별로 인원수를 나타내는 우수 회원수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상 보니까 구분 상세 필드 값이 일반이면 일반 회원이고 구분 상세 필드 값이 일반이 아니면 이제 우수 회원이다. 그리고 인원수와 소개는 회원 번호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서 인원수하고 소개 이제 구하래요. 그리고 쿼리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맨 위에 프로그램이다, 소개다, 일반 회원이다, 우수 회원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클러스터 쿼리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만들기에 들어가고요. 우리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우리 회원이라는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고요. 구분 상세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우리 과목에서 더블 클릭이요. 자, 그리고 나서 테이블 표시창은 닫아버리면 되겠죠. X. 자, 여기 문제 그림 보니까 뭐 기타 교실이다, 뭐 독서 토론이다, 드럼 교실이다, 로봇 교실이다 하고 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과목명별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과목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은 과목명이라는 거 우리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죠. 자,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나서 실행시켜 보면 지금처럼 요 내용들이 이 과목명에 쭉쭉 들어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방금 과목명을 추가시켰는데 위에 보니까 제목이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나오죠. 문제 그림과 똑같이. 왜요? 우리 문제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 완성하는 그 문제에서 과목명의 캡션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고쳤잖아요. 그래서 여기 과목명을 추가시켜도 프로그램이라는 그 제목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거는 이제 얘가 이제 과목명이라는 거 이제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구분 상세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디자인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구분 상세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구분 상세라는 게 있어요. 구분 상세 또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왜? 문제상에서 구분 상세별 인원수를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구분 상세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 상세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구분 상세에 보니까 뭐 최우수라는 것도 쭉쭉 들어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우수라는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일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구분 상세 그 필드 값이라고 했어요. 그 필드 값이 일반이면 일반 회원이다. 일반이 아니면 우수 회원이다. 그렇게 해요. 여기 보면 일반 회원 아니면 최우수나 우수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최우수도 우수고 우수도 우수니까 우수 회원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보게 되면 일반 회원이다, 우수 회원이다 하고 요게 여기서 이제 구분 상세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분 상세 필드 값이 일반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이용해서 IIF라고 써서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일반 회원이다, 우수 회원이다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크로스텍 쿼리 만들 때 열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목명 이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 얘네들은 이제 행이 되겠죠. 행.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과목명 별, 구분 상세 별, 인원수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있는 지금 이 수치들 있죠? 이 수치들이 전부 다 이제 인원수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인원수랑 소개는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일반 회원이 몇 명인지 우수 회원이 몇 명인지 이런 인원수하고 요 앞에 보게 되면 소개하고 9명 하고 쭉쭉 적혀 있죠? 이 두 가지는 회원 번호 그 필드를 이용해서 인원수를 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소개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인원수도 나타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회원번호 필드 이걸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회원번호 필드 추가 좀 시키자고요. 회원번호 회원 테이블에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추가. 또 회원번호에서 또 더블 클릭해서 추가. 왜? 한 개는 이제 소개를 만들 거고 한 개는 이제 이곳에 데이터가 나타나게끔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회원번호 2개 추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일반 회원하고 우수 회원 요거부터 만들자고요. 이거를 만들 때는 우리가 구분 상세 이걸 가지고 만든다 그랬죠. 자, 여기 열이 좀 좁으니까 쭉 드래그해서 좀 더 크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구분 상세라는 이 필드 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뭐랑 비교하면 돼요? 일반이냐 물어보면 되겠죠. 일반이냐 물어보고 일반이라면 일반 회원이다. 만약에 일반이 아니면 우수 회원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IIF라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I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요 구분 상세라는 거는 필드명이잖아요. 필드명이니까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이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일반이랑 똑같냐? 일반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일반 회원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수 회원이라고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최우수가 됐든 우수가 됐든 다 우수 회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일반 회원은 전부 다 일반 회원으로 그렇게 쭉쭉 결과가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일반 회원이다 우수 회원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곳에 들어갈 이 수치들 인원수만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 쿼리를 지금 만든 거 요만큼은 이제 크로스텍 쿼리로 좀 바꾸자고요. 우리 쿼리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이 있고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크로스텝이라고 있죠. 요 크로스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크로스텝하고 요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때 이제 과목명 이 과목명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행으로 쓸 거니까 행 머리글이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회원이다 우수 회원이다 이게 이제 열 머리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텝 이거를 우리가 열 머리글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번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제 값으로 사용될 거고 하나는 그 앞에 이제 소개하고 이걸로 이제 만들어낼 거죠. 자, 소개로 만들 거 그거를 얘로 만들게요. 요걸로 만들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행 머리글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제목을 뭘로 해줘야 돼요? 소개라고 그렇게 써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소개라고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찍어주면 되죠. 소개라는 요 제목으로 회원 번호 나타내라. 그때 회원 번호에 개수를 세달라고 그렇게 해주면 이제 인원수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 번호 가지고 개수 세라. 그럼 그게 인원수잖아요. 그때 그 인원수를 나타낼 때 소개라는 요 제목으로 표시해라. 얘는 이제 행머리 걸로 쓰겠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요 데이터 인원수요. 인원수는 요 맨 끝에 있는 요 회원번호로 만들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묶는 방법을 이제 뭘로 해주면 돼요? 개수 세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실제 데이터 값으로 사용할 거니까 값으로 이렇게 이제 크로스텝을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 이제 제목, 프로그램 소개, 일반 회원, 우수 회원, 프로그램 소개, 우수 회원, 일반 회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교실이다, 독서 토론이다, 기타 교실이다, 독서 토론이다, 드럼, 로봇, 바둑, 그 다음에 바이올린, 방송 댄스, 그 다음에 음악 줄넘기, 그 다음에 종이접기, 한국사 시험반, 그 다음에 한자 시험반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순서 쭉 맞죠? 그리고 소개들도 전부 다 9구 중간에 방송 댄스만 10이에요. 방송 댄스만 10이고 나머지 싹 다 9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2로 시작하는데 얘는 이제 7로 시작해요. 2로 시작하는 게 이 뒤에 있죠. 요 제목 봤을 때 일반 회원이 앞에 있고 우수 회원이 뒤에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든 거는 우수 회원이 앞에 있죠. 그럼 얘네 둘이 순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순서 좀 바꾸자고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요. 자, 디자인 보기 가서 그거 이제 순서를 어떻게 바꿔주냐. 그게 지금 일반 회원, 우수 회원 찍어 놓은 게 지금 요 필드잖아요. 요 필드에 이제 정렬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돼요. 해서 내림차순 해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일반 회원이 앞에 나오고 우수 회원이 뒤에 나오는 거 맞죠? 그때 이제 값이 7하고 2, 9, 8, 1. 그때 이제 7하고 2, 9하고 빈칸, 그리고 8하고 1. 그 다음에 63, 72, 72, 73, 63, 63, 63, 54. 그 순서 그대로 전부 다 나타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문제 그림이랑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꺼버리면 되겠죠? 다 했으니까. 해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문제에서 우수 회원수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수 회원수라고 써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요거 정확하게 잘 보고 우리가 이거 순서 뒤집는 거는 정렬해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이 쿼리 결과랑 문제상에서 나와 있는 이 그림이랑 똑같아야 돼요. 꼭 쿼리 다 만들었으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쿼리 이름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우수 회원수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회원하고 구분 상세 과목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분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고 입력된 그 구분에 해당하는 그 회원들의 정보를 조회하는 회원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시사항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죠. 납부 회비는 월 회비 곱하기 1 할인율로 그렇게 계산하래요. 자, 여기 보니까 납부 회비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하래요. 계산하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문제에서 이제 구분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그랬죠. 해서 구분해서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받을 때 그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 띄우고 만약에 A를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지금처럼 구분이 A인 그 데이터들만 쭉 나타나게 그리고 B를 입력하면 B만 나타나게 C를 입력하면 C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쿼리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로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 찍어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구분 상세 더블 클릭, 과목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세 개 테이블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집어넣고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테이블 표시창은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맨 앞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우리 과목명이라 그랬어요. 과목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나오죠. 구분이 지금 우리 회원 테이블에 구분하고 있죠. 자, 구분해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명이요. 자, 여기 이제 회원 테이블에 우리 성명이 있어요. 성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 회비라는 필드는 없죠. 납부 회비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납부 회비 계산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요 열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제목을 납부 회비로 할 거니까 납부 회비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래요? 월 회비 곱하기 1 할인율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해서 월 회비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월 회비라는 요 필드가 있죠. 그리고 할인율이라는 것도 구분 상세에 보게 되면 할인율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필드가 그냥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월회비라고 이렇게 쓰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뒤에 이제 곱하기 표시해주고 그 뒤에 이제 문제 똑같이
문제랑 똑같이 가로 열고 닫고까지 같이 해줘야죠. 똑같이. 그래서 가로 열어주고 1 마이너스 써주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라는 것도 우리 필드명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가로 열어서 할인율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대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똑같이 가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까지 문제에서 시킨 대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납부 회비는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에서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전화번호 필드가 있죠. 그래서 맨 뒤에다가 이제 전화번호가 우리 여기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전화번호 있어요. 이 전화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전화번호 필드까지 다 똑같이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이 우리 과목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성명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납부 회비 들어갔고, 전화번호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납부 회비라는 필드는 따로 없으니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똑같이 이제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만큼만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납부 회비가 전부 다 샵으로 표시되는데 얘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열 너비만 조금 조정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맨 위에 제목 프로그램 구분 성명 납부 회비 전화번호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한자 시험반이다 종이 접기도 하고 쭉쭉 표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구분이라는 거를 매개 변수를 입력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구분을 이제 A로 입력했을 때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여기에는 제 거에는 A가 여기까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B가 있고 그 밑에 또 C가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 입력 받을 수 있게 만들자고요. 자, 매개 변수 입력 받을 때 구분이라는 이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 구분이 있는 곳에 우리 조건 여기 쓰는 곳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열 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열 너비 이렇게 조절해주고 조건 쓰는 칸에다가 이제 작성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봤을 때 매개 변수값 입력하고 지금처럼 구분 A, B, C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띄울 거죠. 그래서 여기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가로 열어주고요. 자,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구분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대문자 A, 컴마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B, 컴마 한 칸 띄고 C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요. 이것을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입력하세요 뒤에 만약에 점이 있었다면 여기다 점까지 똑같이 찍어줘야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A, B, C 하고 쓸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돼 있으니까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입력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입력했으면 이제 맨 뒤에서 대괄호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구분이라는 요 필드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요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똑같이 떴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똑같이 A하고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A요. A라고 쓰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구분이 A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가 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사람 보니까 바둑교실의 김진규요. 바둑교실의 김진규 맞죠? 그 위에는 김낙훈, 방송댄스의 김낙훈 맞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가 다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확인할 때 이 데이터랑 이 문제 그림이랑 내 거랑 100% 똑같은지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납부 회비가 다르잖아요. 납부 회비는 지금 우리 거는 막 소수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납부 회비가 통화 표시가 쭉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납부 회비라는 이 필드의 형식을 우리가 통화 형식으로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우리 납부 회비라는 거 이 필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이요. 속성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형식 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형식 찍어서 우리가 통화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매개 변수값 입력해라 라고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A라고 쓰고 확인이요. 확인했을 때 지금처럼 납부 회비가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통화교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맞나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갔다가 다시 실행 한번요. 다시 실행시켜서 이번에 B라고 한번 써보자고요. B 쓰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제 구분이 B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다시 실행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엔 C 입력해 보자고요. C라고 쓰고 확인이요. 그랬더니 구분이 C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쭉쭉 표시가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쿼리 또 다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쿼리 작성 끝났으니까 이제 X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면 되겠죠. X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또 예 눌러야 되겠죠. 예 눌러주고 문제에서 이제 회원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회원 조회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회원 조회라는 이 쿼리가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처리 기능 구현 네 문제 전부 다 같이 한번 풀어봤죠. 이번 기출문제에서 나온 것도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평이한 수준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애매한 게 있다. 아니면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해당 문제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꼭 손에 익히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